2020년 8월 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변재응 회장은 지난달 21일 고 윤상식 망고장학회 이사장 장례와 관련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오늘 교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변재응 회장은 지난 33년 동안 필리핀 한인사회를 위해 수고하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고인의 소속 단체 및 지인분들과 함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장례식장 규정 절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하고 80여 명의 조문객을 받고 장례를 마쳤으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병원 측에서 양성 결과를 통보받고 조문객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했으며 조문객 전원에게 신속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한인총연합회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체크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만 장례식 조문객 중 근접 접촉자 9명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망인과 지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무증상 격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재응 회장은 이번 일로 교민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MECQ로 강화된 수도권의 상황을 간과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과 감염 예방 수칙으로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화상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방법은 카카오톡 앱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와 화상통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5시에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은 대사관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실 해리루크 대변인은 매일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증가는 필리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세계 다른 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리핀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 중 100명당 5명만이 사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5% 미만의 사망률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검사 능력이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8월 18일까지 검역이 강화된 수도권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통금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이 시행되며 파사이시와 쾌존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이 시행됩니다. 까비떼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이 시작되며 리자이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이 실시됩니다. 수도권이 MECQ로 검역이 강화된 지 이틀째입니다. 보건부는 오늘 3,462명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여 총 11만 5,98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434명이 발생했으며 라구나 105명, 리잘 101명, 까비떼 73명이 발생했고 세부는 62명이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환자는 222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9명이 증가해 총 사망자는 2,1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에 4명이 사망했으며 세부 지역은 6월 1명, 7월 3명 등 4명이 사망했고 다바오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까지 총 152만 7,13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결과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실수는 단지 듀크 장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리더십 상실에 대한 듀크 장관의 사임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장관을 지지합니다. 그의 지도력으로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에 대한 사임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듀크 보건부 장관을 반복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르게르 차관은 보건부와 지방정부기관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와 깔라바라존 지역부터 가가호 방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해리루크 대변인은 의료 종사자들이 신속 검사 방법에 대한 결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방법으로 사용을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신속 검사 방법에 대해 독립형 검사 방법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PCR 검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루코 대변인은 8월 6일부터 마카티시부터 취합 검사 방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합 검사법은 10명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1인당 검사 비용을 300페소까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필리핀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한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은 7월 23일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3일째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격리 12일째 양성으로 확진되어 검역시설로 이송되었고 40대 여성은 8월 1일 필리핀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3일째 되는 날에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부터 필리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모든 대중교통에 No Face Shield, No Ride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상교통의 경우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 정책은 7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대중교통은 GCQ 하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에어아시아 항공사도 8월 15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의료계의 타임아웃 요구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검역을 M20Q로 한 단계 강화된 후 필리핀 경찰청은 우리는 타임아웃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 정책에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와 청장은 우리는 20만 9천 명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경찰관 배치를 통해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현재까지 228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11명이 사망하고 1251명이 회복되어 54.79%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사립병원에서 RT-PCR 검사의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처리 시간에 따라 4,000페소에서 13,000페소까지 다양합니다. 산호안에 있는 카디너스 병원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7,500페소이고 방문자는 8,000페소입니다. 차이니스 제너럴 병원은 일반 환자는 5,500페소, 노인 및 장애인은 4,500페소이고 급행의 경우 13,000페소입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3에서 5일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급행의 경우 48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필리핀 적십자사병원으로 4,000페소입니다.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줍니다. 필리핀 올해 상반기 수입이 지난해 550억 달러에서 29% 감소한 390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해 346억 달러에서 284억 달러로 17.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역 규모는 24.7% 감소했습니다. 6월 무역 규모는 11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9.9% 감소했지만 5월 35.3% 감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04억 불에서 106억 불로 거의 50%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의 수입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페소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경제연구소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봉쇄로 인해 기존 GDP 3% 감소에서 3.9%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지난 1분기 달 화산 폭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GDP가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3, 4분기에도 7%의 감소가 예상되며 4분기에 개선될 것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GDP의 성장률을 2에서 3.4% 예상했지만 경제의 4분의 3이 마비된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7월 인플레이션이 2.7%로 상승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지난 6월 인플레이션 2.5%에서 7월 2.7%로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5%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 주 원인은 운송지수가 6.3%로 급증했으며
주류 및 담배에서도 19.3% 상승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0년과 2021년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를 2.0에서 4.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필리핀 인플레이션을 2020년 2.2%, 2021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산자원국은 민다나오 및 비사야 지역에서 조개류에 대한 적조, 독소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사야, 보홀, 민다나오 지역 수산물 중 생선, 새우, 오징어 및 게는 잘 씻어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전하면서 생선에 대해서는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필리핀 사회기상청의 설문조사에서 성인의 5.1%가 지역사회 검역소에 의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0년 18세 이상 예상인구 6,950만 명의 기준으로 할 때 약 3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5월에 고립된 5.3%와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검역소에 고립된 성인은 남성이 6.5%로 여성의 3.6%에 비해 높았으며 메트로 마닐라는 2.1%, 블라칸 및 루존 지역은 4.1%, 비사야는 5.9%, 민다나오가 가장 높은 8.0%였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부 항구 창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7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 내무부 장관은 이번 폭발 사고는 몇 년 전 압수해 항구에 보관돼 있던 폭발성 물질이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필리핀 국민 2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필리핀 선원 11명과 가사도우미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은 고용주의 집에 머물고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필리핀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남자 주인공 현빈에 이어 여자 주인공 손예진이 필리핀 최대 이동통신사 스마트의 광고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PLDT의 무선 자회사가 손예진을 업고 필리핀 팬들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스마트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준 단순하고 스마트한 아코 캠페인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스마트 통신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5G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가이따이에 위치한 하일랜드 골프장과 미들랜드 골프장이 지역적인 위치로 영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미들랜드 골프장에 비해 고도가 100m 더 높은 하일랜드 골프장은 까비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MECQ 하에서 영업이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들랜드 골프장은 바탄가스 지역에 위치해 GCQ 검역으로 골프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지 골프장까지 가는 체크포인트 통과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한인총연합회 고봉재 수석 부회장과 안일호 부회장은 마닐라 경찰서를 방문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8대를 기증했습니다. 고봉재 수석 부회장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한인들의 안전을 당부했으며 한인 관련 사건 발생 시 한인총연합회에 우선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페르난데즈 미란다 경찰서장은 한국인들을 후원해 감사를 전하며 한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9.075로 마감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87원 87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24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동부 해안에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여 필리핀을 향하고 있어 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1분, 일몰은 6시 2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